광화선언면 냉정리에 위치한 철종 대왕의 외가댁으로 와봤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천주교 교회에 차를 주차하고 넓은 들을 바라보며 철종의 외갓집으로 들어갑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 허름한 벽돌 건물은 외가의 후손들이 거주하다가 너무 사는 것이 관광객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런 의견이 있어 저쪽 건너편에 2층집을 새로 지어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흐름하죠? 건물이. 원래 철정은 강화읍에서 가까운 용형궁 후에 철정이 저기 하고 나서 용형궁이라고 지었다는데 조그만 초막에 살다가 그 부모들이 혹시나 다시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할까 또 동네 불량배들에게 수모를 당할까 염려해서 외갓집으로 숨겨서 자라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아니고요. 이곳을 관리하고 냉정리 노인 회장분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현재 후손이 딸이 두 분이 계신데 위에 언니가 올해 92 일하시는군요. 이 건물들은 예전에도 컸지만 이 건물들은 철종 5년 그 당시 새로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봄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지 회장님께서 그러면 철종이 여기 있을 때는 이런 큰 집이 아니었네. 그렇죠. 네네네네. 이 한옥의 모습은 여러 조선 시대 한옥과 거의 흡사하고요. 안동 권씨나 유씨, 김씨 등의 큰 집들과는 상대가 안 되죠. 그래도 이 당시의 광화에 이런 정도의 건물이면 대단했을 겁니다. 사방 십리가 이 집 땅이었으니까 모섬도 많았겠죠? 예. 예. 철정 즉위 후에 왕이 은혜에 보답을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겠죠. 약 10정보이니까 곱하기 3만 평 정도를 이 외갓집에 하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외손자 한번 잘 두면 큰 부자가 되는 듯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되면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모로 혜택은 받겠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난리들을 치고 그러는 듯합니다. 사실 대통령 되면 혼자 막걸리도 먹지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여러 가지 자유가 구속받을 텐데 사람들이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천주교 땅도 이 집에서 땅을 내줘서 예. 유심히 믿었는데 아무리 고사 지내고 해도 천 사는데가 장애를 입으니까 옛날에 외국 저 신부님 친구인가요? 그 저기 천주교. 예. 예. 그분이 와가지고 손들어서 유심히 믿지 말고 아. 예배를 드렸어요. 아, 저는 저 성당에다 차를 세우고 왔죠. 주차장을. 예, 예. 아, 그 땅은 이 집 땅이에요 다. 아 보이는 땅은. 네. 아, 그럼 보이는 땅은 다 이 집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땅을 띄워준 거예요. 아하. 여기 저 뭐야 마차 끄는 사람 예, 띄워주고 예. 당신은 이쪽 땅을 가져 이쪽 땅을 가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가 도장을 찍어서 대별로 이제 넘어간 거야. 아하. 좋은 분이에요. 지금 생존하신 그분, 생존해 계신 그분이 그 엄마. 그 엄마가, 지금 국사 삼촌 예, 엄마. 그분의 엄마가. 예, 예. 통에 거쳐 사. 오, 대단하신데요? 예. 지금 그 따님이 91 둘인데 제가 이 마을은 노인회장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되고 예. 좀 봉사 좀 하라 해서. 근데 대부분 봐야 이렇게 선생님처럼 묻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왔다 가지. 그럼 참 기억이 안 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쪽에 안채는 아무도 못 들어가세요. 뭐 아, 예, 예, 예. 저쪽에 높은 데서 하시는. 아, 그렇구나. 건물에도 방이 3개예요. 예. 그 작은 방, 큰 방 해가지고 이렇게 3개고 다락방 있고 여긴 손님들. 저기 예전처럼 안채 바깥채가 없이 그냥. 안채 바깥에죠. 아, 예. 대문을 들어가야 돼. 그렇지. 행복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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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인 회장님 말씀에 따라 이분들의 무덤에 가봅니다. 후손이 없어 별다른 비석이나 특별한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벌초는하고 가꾸는 이가 있는 듯합니다. 아마 철종 이후 고종, 철종 때부터 아마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종 때는 완전히 일본한테 다 먹혔었죠, 나라가. 지금이 그때의 우리나라 형편과 거의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별 관심이 없으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나라가 두동강 나는 이런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철종이 왕이 되었으나 왕후 대비 순원 왕비가 한참 수렴청정을 했고요. 안동 김씨들 세도 정치에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게 못했던 왕이었을 겁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지금이나 그때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닮았는지요. 헌법재판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세상에 그런 부정을 저지르고도 얼굴 내밀고 다닌다는 것이 왜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관위에 관련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 집안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장을 가진 사람도 없는데 제가 다 부끄러우니 말입니다. 가족 회사라고 그랬나요? 80일간 결근을 하고도 월급을 타가는 그런 신의 직장.
아들을 취직시키고 딸을 취직시키고 친인척을 취직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선거 관리를 한다. 거의 3,000명이 된답니다. 이 사람들이 2년에 한 번 꼴로 투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 기간이 아닐 때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노인 회장분께서 말씀하신 그 비석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봅니다. 이때 당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이 집 땅이었다고 합니다. 모섬들도 많았겠죠. 아마 노인 회장님께서는 이 주인이 다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듯하고요. 아마도 농지 개혁 때 다 여기에 있던 소장민들, 모섬들, 또 마차를 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선거관리위원회만 그럴까요? 독립기관이라는 미명하에 감사를 받지 않는 이런 기관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 과연 누가 감시하고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무렇게나 해도 누가 감사하거나 제지하지 않으면 이들 기관은 정말 법 위에 있는 기관이며 국민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다시 대통령이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기관들을 운영하는 경비나 이런 것들은 국민 앞에 속속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세금 내는 사람들이 흔쾌히 낼 수 있을 텐데 과연 국민들의 반항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다를 떠는 김에 한마디 더 해보자면 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좌든 우든 그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든 무관합니다마는 최소한 나라 세금으로 샌드위치 사 먹고 샴푸 사다 쓰고 자신의 조상들 제사 음식 국민 세금으로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보다는 인간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공직자들 모두 그 다음은 상상하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